자, 우리 105페이지에 94번부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갈게요. 자, 105 쪽에 94번을 보면 A라는 집합은 x x는 30 이하의 자연수, 30 이하의 자연수인데 그것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그랬을 때 fx는 x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로 정의하자. 이 함수 f의 치역이 3이 되도록 한대요. 3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치역이 3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x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자, y라는 집합에 있는 여러 개의 숫자 중에서 0, 1, 2,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x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애들이 전부 누구한테만 화살표를 쐈다? 전부 다 3한테만 화살표를 쐈다 이 말이죠. 그죠? 3한테만 화살표를 쐈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치역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쪽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3한테 화살표를 쏘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2, 3, 4, 5 이렇게 5개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1이라는 애가 X집합에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니? 여기에 만약에 1이 들어가 있으면 1이 3한테 쏘겠어? 1을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잖아. 그 1은 1한테 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는 애초에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애들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런 애들.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애들. 그지? 그지? 여기 3이 들어가 있으면 3은 3한테 쏠 테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구예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돼야 되니까 7 같은 거. 그쵸? 그 다음은 누굴까? 11 같은 거. 그지? 이런 식으로 자 3, 7, 11, 15, 19, 23, 27까지가 얘네들이 4로 나눴을 때 재현아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애들이다? 3이 되는 애들이다. 그치? 그러면 자, 이 x라는 집합에는 요렇게 7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 7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뭐 이렇게 2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지? 아니 뭐 이렇게 3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의역 x가 될 수 있는 집합은 결국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라면 전부 다 정의역 역할을 할 수 있지. 근데 원소가 지금 7개니까 부분집합이면은 2에 7제곱 해가지고 128개인데 이 중에서 뭐는 빼야 될까요? 그치? 이 128개 중에는 공집합도 들어가 있을 텐데 정의역이 만약에 공집합이다 그러면 치역이 나올 수 있겠어요? 치역이 아예 없겠죠. 그치? 그래서 이 128개 중에 공집합에 해당되는 하나만 빼주시면은 127개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정의역이다 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X집합의 가지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부분집합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개념원리 105쪽까지 숙제하면서 어려워서 못 푼 문제 있니? 내가 이거 풀려고 해봤는데 어려워서 못 풀었다. 네, 105페이지에 92번 해보겠습니다. 92번. 자, 92번은 x라는 정의역이 -2랑 0이랑 a 이렇게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두 함수가 서로 똑같대요. 두 함수가 똑같다.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가 3개니까 이 두 함수가 똑같기 위해서는 재현아 무엇이 성립돼야 되니? 두 함수가 똑같기 위해서는 이 3개의 정의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f -2가 g-2랑 같아야 되겠고 그치? 또 f0이 g0이랑 같아야 되겠고 또 뭐가 성립하면 돼? 이게 성립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f-2가 g-2랑 같다 이런 거는요. 그냥 여기다 넣어보면 어때요? 넣어보면 성립을 하는 거죠. 얘랑 얘 같은 거는 그냥 넣어보면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핵심은 이제 얘죠. 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FA랑 GA가 같다 그랬으니까 FA를 써볼게요. 승원아, FA가 뭐야? 그쵸, 이거랑 GA는 뭐야? A 세제곱. 그쵸, 이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는 그냥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니까 이 3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자, 우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아니지,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니까요. 자, A로 묶어주면 A 괄호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니까 2, 3의 풀마죠. 그러면 얘 하나, A 값은 3개 나왔네. 뭐뭐뭐 나왔죠? 2당 마이너스 3이랑 이게 인수분해된 건데 이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3이랑 0 이렇게 세 가지 A 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A라는 숫자는 지금 요렇게 생긴 집합의 원소잖아. 그럼 A가 이거랑 중복되면 될까? A도 마이너스 2면은 원소가 3개가 아니잖아요. 원소 2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A는 0이 아니다 못을 박아줬기 때문에 결국 요 중에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3밖에 없죠. 3밖에.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죠. 또 105쪽까지 질문 있나요? 세연이 없어? 할 수 있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 가볼게요. 여러 가지 함수.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함수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라든지 뭐 1대1 대응이라든지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얘기들,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을 얘기할 건데, 일단 1대1 함수라고 하면 1대1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민영아 이거 해석되니? x1과 x2가 서로 다른 값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른 값이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fx1 하면 무슨 뜻이야? fx1 뭘까 수어야? fx1 그러니까 fx1 그러면 이 정의역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x1 있을 거 아니야. 그럼 fx1이라고 하면 이 x1이라는 원소가 날린 화살표를 맞은 애입니다. 이건 x1의 함수값이잖아. x1의 함수값이니까 x1이 날린 화살표를 맞은 애, 그게 fx1이다. 그럼 얘 하나, fx2는 뭐야? 방금 말했잖아. fx1은 x1이 날린 화살표를 맞은 애. 그럼 fx2는 뭐야? x2가 날린 화살표를 맞은 애. 그죠? x2가 날린 화살표를 맞은 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1과 x2가 서로 다른 애라면 걔네들이 날린 화살표를 맞은 애들도 서로 다른 애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함수를 얘기할 때 만약에 요렇게 자, 요렇게 화살표를 날렸어. 재현아, 이건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함수는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 1과 2가 동일하게 얘한테 화살표를 날렸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은 요 조건은 만족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죠. 그쵸? 서로 다른 값이라면 서로 다른 애들한테 화살표를 날려야 되는데 얘네는 얘네들이 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날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함수는 맞지만, 함수냐 물어보면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 1대1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치? 요런 일이 벌어지면. 자, 그래서 그 1대1 함수를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그래프는 자, 요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선을 그어본다?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죠. 가로선.
요거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뭘 그어보는 거였어요?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였지. 근데 그게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해보면 가로선도 그어보면 돼요. 가로선을 그어봤는데 가로선이랑 계속 한 번밖에 안 만나? 그러면 1대1 함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때?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야.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면은 내가 여기다가 가로선 그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로선 그어보면 두 번씩 만나잖아. 그치? 이렇게 두 번씩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재현아,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무슨 선? 세로선. 1대1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가로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1대1 함수, 방금 말한 건 1대1 함수였고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1대1 대응. 대응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자, 대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은 1대1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요 조건은 그대로 있어요. 요거를 만족을 하면서 추가로 요거까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 걸 말해요.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 거. 자, 승원아, 1, 2, 3이 1, 2, 3, 4한테 화살표를 요렇게 날렸어. 요렇게 날렸어. 자, 이거는 1대1 함수니? 맞지 1대1 함수는 맞아요. 그쵸? 왜냐면 똑같은 애한테 화살표 같이 쏘지 않았잖아. 한 명씩 쐈으니까 1대1 함수는 맞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공역이 뭐야, 승원아? 공역이? 1, 2, 3, 4. 근데 치역은 뭐야? 1, 2, 4. 공역과 치역이 다르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이냐 물어보면 1대1 대응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려면 1, 2, 3이 뭐 3, 4, 5한테 이런 식으로 딱 쏴가지고 하나씩 쏘고 모든 공역의 원소들이 화살표를 하나씩 맞으면 그러면 우리는 얘를 1대1 대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쵸? 대응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은 대응이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시켜주면 1대1 대응인 거고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들 중에 특별한 애들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치?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요런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를 잘 비교해봐. 첫 번째 그래프 일단 명재야 함수니? 함수 맞죠? 두 번째 그래프 함수니? 맞죠? 세 번째 그래프 함수니? 아니니? 나는 지금 1대1 같은 얘기 안 했죠. 그냥 함수냐고 물어봤죠. 함수냐고 물어보면 세 개 다 뭐야? 세 개 다 함수야. 세로선 그어보면 한 번밖에 안 만나잖아. 자, 그런데 얘가 그럼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얘 어때요? 재현아, 1대1 함수니? 네. 얘는요? 네. 얘는요? 아니에요. 얘는 가로선 그어보면 두 번 만나니까 1대1 함수 아니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함수냐라는 질문에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얘는 1대1 함수 1대1 함수냐는 질문에는 동그라미, 얘도 1대1 함수냐는 질문에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그럼 1대1 대응인가요? 어때, 혜원아? 1대1 대응인가?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으로 넘어가려면 뭘 확인해야 돼? 무슨 집합과 무슨 집합이 같아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느냐 생각해보면 공역은 지금 실수 전체거든요. y-값들의 집합은 실수 전체야. 그리고 그 실수 전체가 전부 다 x-값들과 짝을 이루죠. 그죠? x값들과 짝을 이뤄. 내가 어디다가 가로선을 긋든지 간에 어디다 그어도 한 번은 무조건 만나잖아. 그죠? 모든 y값들이 자기랑 짝을 이루는 x값들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1대1 대응이냐 물어봤을 때 1대1 대응도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가로선을 그어보면 한 번씩 만나긴 해. 근데
이 밑에 다 그럼 어떻게 돼요? i에 만나지 않죠.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y 값은 자기랑 짝이 되는 x를 못 찾은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공역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양수들은 다 화살표를 맞았지만 음수들은 화살표를 못 맞은 거예요. 그럼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은 거예요. 공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양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은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항등함수 볼게요.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민영아 어떤 거였더라? 항등함수는 김민영을 집어넣으면 누가 출력이 돼? 항등, 항상 같은 함수죠. 항상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김민영을 집어넣으면 김민영이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다. 그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y는 x입니다. y는 x. 그래서 x에 1 집어넣으면 y도 1이고 x에 3 집어넣으면 y도 3이고 그죠? 늘 들어간 값과 나온 y 값이 똑같은 함수가 항등함수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108페이지에는 상수함수가 나오는데 상수함수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몰빵이죠, 몰빵. 모든 x값들이 다 숫자 하나한테 화살표를 날린 거죠. 그죠? 요런 느낌으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하나의 값에다가 화살표를 몰빵한 게 상수함수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y는 3 이러면 어때? 얘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 누구한테 화살표를 날린 거야? 3한테만 날린 거야. 3한테만.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상수함수. 그래서 그래프로 보자면 항등함수는 y는 x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원점 지나가면서 45도로 올라가는 요런 직선이고요. 상수함수는 y는 상수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는 뒤에 문제에서 좀 보고요. 자, 109 쪽으로 가보자. 자, 이거 보고 이제 한번 대답해봐. 누구한테 물어볼까? 서연이 해볼까? 자, 여기 나와 있는 5개의 그래프 중에 서연아 1대1 함수는 누가 있니? 기역과 미음도 있고요. 또 리을도 1대1 함수입니다. 그죠? 가로선 그어보면은 어쨌든 한 번씩 만나잖아. 2번 이상 만나진 않으니까 요렇게 세 가지가 1대1 함수가 되겠고, 그러면 1대1 대응이 누구냐 그러면 1대1 대응이면 윤지야 요 셋 중에 골라야 되겠지. 그죠? 일단 1대1 함수 중에 골라야 되는데 1대1 함수 중에 대응이 안 되는 건 누굴까요? 그치, 리을이 빠져야 됩니다. 그치? 리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렇게 아래다가 그어버리면 아예 안 만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역과 미음이 1대1 대응이 되겠고, 자 그럼 얘 하나 상수함수는 누구야? 니은이죠? 니은. 그쵸?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 얘가 상수함수고, 그 다음에 혜원아 항등함수는 누구야? 항등함수. 누구? 항등함수는 1 넣으면 1 나오는 함수잖아. 그지? y는 뭐였죠? y는 x가 항등함수입니다. y는 x. 그럼 너는 여기 중에서 y는 x의 그래프를 고르면 돼요. 누굴까? 예. 미음이죠. 미음. 그쵸? 미음이 y는 x지. 그래서 항등함수는 미음이 되겠다. 자, 넘겨볼게요. 넘어가서 110페이지에 자,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똑같이 따라서 좀 그려줘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x값이 마이너스 2인 지점, x값이 마이너스 2인 지점에다가 점선 하나 쭉 긋고요. 그 다음에 x값이 3인 지점 1, 2, 3 여기다가 또 점선 하나 쭉 긋고요. 자, 요게 x는 마이너스 2고요. 요게 x는 3입니다. 승원아 그려놓자.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번에는 y값의 범위 그릴게요. y값은 1부터 11까지입니다. 그럼 y값이 1이면은 여기 1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여기가 y는 1이고요. 그 다음에 y가 11이면은 저기 위에 뭐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y는 11. 자, 요렇게 점선 2개, 요렇게 점선 2개. 그렸니 승원아? 그랬어? 자, 이렇게 점선을 그려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인다? 이렇게 뭐가 보여요? 직사각형이 보인다. 그치?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으로 이런 직사각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그려서 그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1대1 대응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이 직사각형에 무엇을 긋는 방법? 대각선을 긋는 방법이다. 그쵸? 만약에 대각선을 안 긋고 이 중간에다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었다. 명지야,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왜 안 되지? 왜?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못해?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면 이 공역에 들어있는 y값들 중에 예를 들면 1이라는 y값은 지금 화살표를 맞은 건가 못 맞은 건가? 화살표를 못 맞은 거예요. 만약에 초록색처럼 그려진다면 y값이 1이 되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잖아요. 요 값에서부터 요 값까지만 화살표를 맞은 거고 나머지 그 바깥에 있는 y값들은 화살표를 못 맞은 거란 말이야.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없거든.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맞아줘야 1대1 대응이니까. 따라서 지금처럼 대각선 형태로 그려야만 하고요. 대각선이 물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두 종류의 대각선 중에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윤지야 어느 방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0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이다 라는 판단이 섰으면 이제 요 놈이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두 개 찾으시면 되죠. 민서야,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잖아. 여기가 몇 컴마 몇이지? 마이너스 2,1이고 여기는 뭐죠? 3,11.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면 끝이네요. 그치? 그럼 이렇게 점의 좌표가 두 개 나와 있을 때 직선을 찾으려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뭘 먼저 찾으면 될까? 기울기를 찾으면 좋겠네. 기울기 얼마일까요?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1 빼기 1이니까 5분의 12죠. 기울기가. 그치? 기울기가 2. 자, 재현아, 직선의 방정식 찾는데 기울기가 2고 여길 지나가. 자, y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괄호 x 플러스 2 아니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여기만 부호 바꾸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y는 2x 플러스 5 이렇게 끝나니까 a, b의 값은 2하고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이 언젠지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아주 흔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고 조금 문제가 변형돼도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까? 이거를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밑에 있는 문제 좀 봅시다. 밑에 있는 문제 중에 125번 한번 해보자. 125번.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마이너스 5죠. 이게 그냥 풀이만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이 함수가 어디를 지나가주면 끝이야? 2,3을 지나가주면 끝이에요. 근데 그 2,3을 지나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나를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이번에는 범위를 잘라보면 x가 2인 라인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x는 2고요. 그 다음에 y가 3이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여기가 y는 3이에요. 그러면 x는 2 이상이고 y는 3 이상이니까 우리는 이쪽 영역이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들어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쪽 영역에 있는 x값들과 y값들은 전부 하나하나 짝을 이뤄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현재 그려져 있는 요 2차 함수는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요런 애기 때문에 꼭지점이 여기 라인 위에 있어요. 꼭지점이 이렇게 생긴 라인 위에 있어요. 아니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라인 위에 있어요. 여기 라인 어디쯤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니까 대략 그려보면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얘가 지금 이쪽 영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하나씩 짝을 이루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자,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이렇게 가줘야 돼. 이렇게. 이게 2,3이라는 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요런 2차 함수가 만들어져야 자 여기에서부터 모든 점들이 이제 요 정의역과 공역에 있는 아이들의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2차 함수가 만약에 여기를 안 지나가잖아요. 여기를 안 지나가고 예를 들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를 안 지나가고 이렇게 그려졌다. 아이고. 여기를 안 지나가고 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면 무슨 문제가 있어? 여기에서부터는 대응이 되지만 요 앞에 있는 x값들은 y값을 그러니까 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화살표를 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애한테 좀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공역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화살표 못 쏘는 거지.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 요 값보다 낮은 y값들은 얘보다 낮은 y값들은 화살표를 맞아 안 맞아? 화살표를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일어나려면 정확하게 아까 그려준 것처럼 2,3이라는 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여기를 정확하게 지나서 올라가 줘야지만 2,3부터 모든 애들이 다 1대1 대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그냥 2,3을 지나가면 되네. 2,3을 지나가면 되네. 그래서 2,3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A 값은 몇 나온다?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126번도 한번 볼게요. 126번은 자, 126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x는 0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바뀌고 있죠. 여기가 x는 0보다 크다. 여기는 x가 0보다 작다. 이런 범위입니다. 그죠?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 범위는 요쪽 범위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요 그래프. 이거 명제 어떻게 그려지지 이거? 일단 y 절편이 3이죠. 그럼 여기쯤에 y 절편 3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어떻게 그려줘야 돼?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네,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가 0보다 작은 영역, 요쪽 영역에다가 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요 놈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y 절편이 3인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이 녀석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뭐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지? 자, 만약 이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얘하나 만약에 이쪽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라면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뭐가 안 되지?
1대1 대응이 안 되지. 가로선 그거 보면 두 번 만나니까. 그치? 그러면 수호야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려면 이쪽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쪽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쵸? 올려줘야지. 적어도 0보다는 이렇게 돼야죠. 그쵸? 맞지? 그지? 그래서 자 얘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였으니까 이쪽 그래프도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게 그려야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음수값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도 0보다 어때야 돼? 작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얘가 가로선과 한 번씩밖에 안 만나는 1대1 대응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갖는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가 이해가 되겠죠. 자, 지금 얘랑 연결되는 문제 하나 풀고 넘어올게요. 네, 113쪽으로 가서 113쪽에 100번 한번 해보자. 물론 이 문제랑 연관이 있지만 이 문제보다는 어렵습니다. 113쪽에 100번 문제 한번 풀어봐 얘들아. 113쪽에 100번. 네. 나눴어 이렇게. 자, x가 2보다 아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정리해 보면 어떤 모양이 돼요? 그지?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x랑 마이너스 4x 같이 묶어가지고 쓰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예쁠까? 마이너스 괄호 a 플러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그치? a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맞습니다. 그쵸? 아까 말한 구간을 나눠서 생각하라는 게 이런 의미지.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썼어요. 그 우리가 좀 전에 앞에 문제를 풀면서 배운 게 뭐냐면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직선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요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게 중간에 꺾일 수는 있지. 이렇게 꺾일 수는 있지만 꺾였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적어도 요쪽 구간과 요쪽 구간의 기울기에 부호는 어때야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양수였으면 얘도 양수는 돼야 돼. 기울기가 좀 달라지더라도 부호가 변하면 안 된다. 그게 앞에 문제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도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지금 기울기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얘와 얘의 부호가 재현아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쵸?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놈과 요 놈을 곱했을 때 그 곱이 윤지야 0보다 어때야 돼? 아니지. 얘와 얘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니까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1대1 대응을 이루는 그래프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곱하면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양변 나눠버리면 이렇게 뒤집히겠네.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예진아 이거는 사이값이에요? 끝값이에요? 사이값이죠. 그죠? 얼마와 얼마의 사이가 돼?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 A의 개수니까 그치? 여기서 마3부터 3까지 총 7개가 답이 되겠다.
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이게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길게요. 앞으로 넘어와서 111쪽 봅니다. 111쪽. 자, 111쪽에 필수 예제 7번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혜원아, 아까 항등함수는 뭐였더라? 같은 거요. 혜원이를 넣으면 제가 혜원이가 나오는 함수, 그치? 그러면 봐봐. 지금 f가 항등함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gx는 상수함수인 거예요. 그죠? 그럼 F5는 얼마일까, 혜원아? 5지. fx가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에 5를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나오는 출력되는 값도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f5는 5인 거고요. 그 다음에 g-2 같은 경우는 이건 항등함수, 아니 상수함수라며 방금. 얼마로 몰빵된 함수래? 마이너스 3으로 몰빵된 함수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 안에가 얼마든 상관없이 g 얼마는 무조건 마3인 거죠. 그죠? 상수함수니까. 그럼 답은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그쵸?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요게 이제 함수의 개수인데 이게 이제 이게 단원의 순서가 이게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건데 함수 단원이라서 살짝 이제 맛배기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보고 갑시다. 지금 ABCD에서 0123이라는 집합으로 자,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1번은 일단 아무런 조건 없는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 그럼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만 보면 되냐? 이쪽에 있는 이 4개의 값들이 화살표를 한 개씩 쐈나만 보면 되죠. 뭐 어떻게 맞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봐봐. A라는 원소가 화살표를 한 번 쏠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쏠 수 있는 화살표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죠? 얘는 몇 개의 선택권이 있죠? 이 4개 중에 하나한테 그냥 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습니다. 넷 중에 하나 골라서 쏠 거니까. 자, 얘한테 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 B도 화살표를 하나 쏴주면 되는데 앞에서 A가 누구한테 쐈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얘도 아무한테나, 이 넷 중에 아무한테나 하나 쏘면 돼.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4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죠? 얘도 4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뭐 또 얘한테 쐈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 자, 세 번째 원소도 마찬가지죠? 그냥 넷 중에 아무한테나 하나 쏘면 되죠? 그래서 얘한테도 4가지 선택권이 있고요. 얘한테도 4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원소가 전부 화살표를 쏴줘야지 함수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함수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몇 종류의 함수를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이 4444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곱할까 더할까? 여러분 만약에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나오죠? 36개가 나오죠. 그치? 첫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한테 화살표를 쏘는 거고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한테 화살표를 쏘는 거예요. 그럼 이거 2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6하고 6을 곱하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4개의 원소들이 동시에 화살표를 쏘는 거니까 4444를 다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4의 4제곱이 돼가지고 256개가 되죠. 이거를 조금 일반화 시켜볼까요? 자, X라는 집합에 원소가 M개 있어. Y라는 집합에 원소가 N개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뭐의 몇 제곱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 2, 3 이런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소 하나가 화살표를 쏠 수 있는 선택권이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 거예요? n가지인 거죠. n가지. y의 원소들 중에 하나한테 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선택권이 n개, 얘가 갖고 있는 선택권도 n개, 얘가 갖고 있는 선택권도 n개,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들이 n개의 선택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함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n의 m제곱개의 함수를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공역의 정의역 제곱개예요. 그죠? 공역의 정의역 제곱개. 조금 헷갈려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각각 공역의 개수만큼의 선택권을 갖는 거니까 n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조건이 바뀌었어. 1대1 대응으로 바뀌었어요. 1대1 대응. 그럼 아까랑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아까랑 뭐가 다르냐면 맨 처음에 A가 화살표를 날릴 때는 아까랑 똑같지. 아무한테나 쏴도 되니까. 근데 재현아, B가 화살표를 날릴 때는 조금 제약이 생겼죠. 1대1 대응을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지? 1한테는 쏘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쏠 수 있는 선택권이 4개가 아니라 몇 개야? 3개로 줄었죠. 그죠? 얘가 만약에 그러면은 뭐 얘한테 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C가 쏠 때는 어때? 아직 안 맞은 애들한테 화살표 쏴야 되니까 선택권이 2개가 되고, D는 어때요? D는 그냥 무조건 남은 애한테 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자,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 아까는 4, 4, 4, 4였다면 이번에는 4, 3, 2, 1이 되겠습니다. 4, 3, 1. 요거는 24.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요런 거를 4 팩토리얼 이렇게 불러요. 4 팩토리얼. 본 적 있니 얘들아? 이렇게 느낌표를 땅 해주면 이렇게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쭈루루루 곱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뭐 5 팩토리얼 그러면 5, 4, 3, 2, 1을 곱한 것을 말해요. 요건 학기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건 24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얘는 일단 m과 n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1대1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원소는 선택권이 n개가 있었지만 두 번째 원소는 선택권이 n개가 아니에요. 몇이 될까? n개에서 하나 뺀 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원소는 n개에서 2개 뺀 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곱해지면서 우리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3번.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는 어떤 함수다? 뭐지 서연아? 상수함수는 어떤 함수? 그쵸?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날리는 상황에서 보자면 상수함수는 몰빵이죠. 한 숫자로 몰빵.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상수함수라 그러면 0의 몰빵, 아니면 1의 몰빵, 2의 몰빵, 3의 몰빵 몇 가지예요? 4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쵸? 요쪽에 원소가 4개니까 상수함수는 4개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113쪽에 아까 100번 풀었고요. 10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1번. 지금 방금 했던 문제랑 연관되어 있는 거 먼저 해볼게요. 105번을 먼저 보자 얘들아. 105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방금 했던 거랑 연관되어 있는데 조금 어렵죠. 이 조건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105번 답 찾아봐. 자, 요 문제의 답은 125거든요. 125. 이 조건을 잘 이해하면 돼. fx랑 f-x가 같다라는 요 조건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 요거 그 정의역을 요렇게 써볼게요.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요렇게 써볼게요. 뭐 이쪽은 그냥 그대로 쓰고. 자, 이랬을 때 요 조건이 생김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 여기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 x자리에다가 뭐 3이나 -3 중에 하나를 넣으면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죠. f3과 f-3은 같아야 돼.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죠. 그럼 무슨 뜻이냐? 3이 쏜 화살표랑 -3이 쏜 화살표는 같은 애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그지?
F3과 F-3이 같아요 그랬으니까 3이랑 마이너스 3은 같은 애한테 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묶어서 그냥 한 묶음처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마이너스 3한테 쐈으면 3도 무조건 얘한테 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쏘는 순간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보시고 얘랑 또 비슷하게 F1과 F-1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도 한 묶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네 둘도 무조건 같은 애한테 쏴야 되는 거예요. 근데 0은 어때? 0은 이 조건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F0이 그냥 F0이랑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0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원래 원소가 5개였지만 5개 중에 얘네들이 무조건 같이 쏴야 되고 얘네들도 무조건 같이 쏴야 되고 얘는 혼자 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5가지 중에 하나를 쏠 수 있죠. 얘가 5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한테 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마이너스 1한테 못 쏘나? 그런 말 없죠. 그죠? 얘하고 얘가 같은 애한테 쏴도 상관없지. 그래서 얘도 역시 이쪽에 있는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5가지가 되는 거고, 그럼 0도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쏘면 되는 거니까 얘도 5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의 세제곱에서 125개의 함수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제 중에서 101번 문제 볼게요. 101번. 네. 나오세요. 101번 문제 볼게요. 101번은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자,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얘가 1대1 대응. 야, 근데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그냥 단순히 대각선이 아닙니다, 얘는. 자, 우선 범위를 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뭐 4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x는 4, y도 4니까요. y도 4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y는 4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가 x는 0이고 얘가 요게 y는 0인 거니까 자,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존재를 합니다. 정사각형이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 그냥 대각선으로 그을 수 없는 게 이번에는 fx라는 함수가 단순한 직선이 아니에요. 중간에 2라는 지점에서 한번 꺾여요. 그래서 2를 한번 그어볼게요. 요 한가운데가 2일 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디리리리리 그어가지고 여기다 x는 2를 이렇게 써보면 0부터 2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함수가 2분의 1x로 딱 정해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사이 여기가 지금 x가 0부터 2 사이잖아요. 여기 구간 여기가 2부터 4까지고요. 자, 이 0부터 2 사이에서는 함수가 2분의 1x예요. y는 2분의 1x. 재현아, 이거 어떻게 그려? y는 2분의 1x. 여기다 그린다면? 일단 0,0을 지나갈 거고, 그리고 2, 어딜 지나갈까? 이 녀석의 그래프가 모르겠어요라니. 여기서 x에 2 집어넣으면 얼마냐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0,0을 지나가고요 2,1을 지나가니까 요런 직선입니다. 요런 직선인데, 근데 잘 보시면 0 이상 2 미만이죠. 그러면 0 쪽에는 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여기다가는 요렇게 색칠을 해주시고 2 쪽에는 2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2에다가는 요렇게 뻥 뚫어주세요.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요렇게 띠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2,1을 지나는 요 직선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자, 요렇게가 지금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였잖아요. 요 네모박스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1대1 대응을 했으면 좋겠거든.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그어졌으면 나머지 부분의 그래프가 어땠으면 좋겠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조금 꺾어지긴 했지만 모든 애들이 1대1 대응을 이루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또 무슨 조건이 있어요? 요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이렇게 그릴 수도 없고 우리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그리면서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1대1 대응을 이루게 그리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좀 더 연장해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자, 그럼 여기에 보이는 요 직사각형 있죠?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끼리 1대1 대응이 끝났잖아. 요만큼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영역, 요 부분에 있는 애들끼리 1대1 대응을 이루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 방향의 그래프는 방금 봤다시피 기울기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요렇게. 그러면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2도 포함되고 4도 포함됐으니까 여기 색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도 포함됐으니까 여기도 색칠을 해주시고 자, 요렇게 딱 그려주시면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모든 x값 y값들이 하나씩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프가 쭉 이어지진 않지만 잘 보시면 뭐 이런 데서 x값 집어넣으면 y값 하나 나오고요. 뭐 이런 데도 x값 집어넣으면 y값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이 네모 박스 안에서는 적어도 모든 x값들이 다 하나의 y값과 짝을 이루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 여기서의 a, b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프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고 자, 여기 이제 좌표 찾을게요. 여기 이제 얼마니? 오케이. 여긴 얼마죠? 2,4. 자, 그러면 4,1과 2,4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역시 또 얘네 둘을 가지고 민영아 뭘 찾아주면 좋을까? 교점이요? 우리 이 직선을 찾을 건데 점이 두 개 있어요. 뭘 찾아야 될까? 길이요? 자, 잘 생각해봐. 점이 두 개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요. 얘를 찾고 싶어요. 뭘 찾아야 될까? 기울기를 찾아야 되지. 기울기. 자, 기울기 불러봐요. 4-2분의 그럼 기울기 얼마야? 잠시만.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얼마 나와? 그냥 여기 구할까? 기울기가 요거면서 4,1 지나간다. 예진이가 한번 할까? 기울기가 요거면서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 불러줘, 예진아. 괄호.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6 플러스 7인가?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래서 a값 b값이 이렇게 fx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서 그럼 f3을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요 방금 찾은 식에다가 x자리를 3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여기다가 3 집어넣는다. 그럼 답이 뭘까요? 2분의 5. 그쵸? 2분의 5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4번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104번. 자, 104번은 요거는 그래프가 지금 세 부분으로 잘려 있죠. 그죠? 세 부분으로 잘려 있는데 얘가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될까 안 될까? 항등함수는 아까 y는 x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애가 항등함수가 될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항상 모든 함수는 정의역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되거든. 이 문제에서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말했으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의 정의역은 딱 뭐예요? 요거예요. 이 세 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항등함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무슨 말이야? A, B, C 세 가지의 값에 대해서만 FA는 A, 그리고 FB는 B, 그리고 FC는 C 이것만 만족을 해주면 그러면 이 함수는 이 집합에 대해서는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지금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2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이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x는 1.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고요. 요 가운데가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고요. 이 끝에가 x가 1보다 큰 범위거든요. 그러면 이쪽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그냥 마4야. 야나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마이너스 4? 어떻게 그려야 돼? 이쪽 범위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래로? 이렇게 간다고? 이게 그거야. y는 마이너스 3 말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4는 어떻게 그어야 돼? y는 마이너스 4. 재현아, y는 마이너스 어떻게 그어요? 네. y는 마이너스 4 어떻게 그어요? x축과 평행하게. 들었니, 야나? y는 마이너스 4는 이렇게 긋는 그래프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4지점에 마이너스 하면은 뭐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여기쯤에 이렇게 오는 그래프. 얘가 요 영역에서의 fx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영역에서는 2x 플러스 1의 그래프거든요. 2x 플러스 1의 그래프면은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를 지나가고요. 이게 마이너스 3 지점이에요. 여긴 마이너스 4였잖아. 여기는 뻥 뚫려 있다. 여기는 뻥 뚫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2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1 집어넣으면 3까지 가는 요런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색칠되어 있고요. 여기가 3이고.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1을 넘어가면은 3이에요. 3.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가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 fx는. 근데 이 fx가 딱 세 지점에서만 항등함수가 되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요쪽 그래프 있죠, 요쪽 그래프. 여기 있는 점 중에 한 점을 딱 뽑아가지고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애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중에. 쉽지 않니?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4잖아요. y좌표가 다 마이너스 4인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4인 애들 중에 x좌표도 얼마인? x좌표도 마이너스 4인 애가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가잖아, 얘가. 이 fx가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 중에서도요, x좌표하고 y좌표가 똑같은 지점이 있을 거야.
그걸 찾으면 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은 지점. 어떻게 찾으면 계산할 수 있냐면 이 가운데 그래프가 2x 플러스 1이잖아요. 2x 플러스 1이 x가 되는 데를 찾는 거예요. 왜? 항등함수는 y는 x니까 우리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애와 y는 x라는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해보면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쯤에 있겠네. 그지? 여기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 구간에서도 y 값이 다 3인 애들이니까 이 중에 x 값도 얼마인? x 값도 3인 점을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3,3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함수가 지나가는 여러 개의 점들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우리 몇 개 찾았어? 3개 찾았죠. 여기 3개 찾았죠. 그러면 요 3개의 값을 a, b, c로 사용을 하면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a, b, c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a, b, c의 값은 하나는 마4, 하나는 마1, 하나는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누가 마이너스 4고 누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건 정할 수 없지만 아무튼 a, b, c가 마4, 마1, 3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 그럼 답은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고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항등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13까지고요. SM에서는 59랑 저번에 60이 63까지였잖아요. 64, 65, 65만 추가하겠습니다. RPM에서는 64, 65만 추가하고 저번에 59쪽에 끝까지 안 풀었었는데 59의 나머지 문제들이랑 64쪽, 65쪽까지만 추가를 할게요. 개념 원리는 113까지. 자, 이렇게가 숙제고 숙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념 원리가 105까지 도장이 받아져야 되고 RPM은 55까지 도장이 받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장을 다 받은 사람들은 가시면 되고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 또 일주일 동안 우리 뭐 있니? 특강이죠. 특강 듣는 사람들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1시 20분까지 와주시면 되고 자 지금 내가 전달받은 것에서는 승원이랑 혜원이랑 민서까지는 도장이 다 찍힌 걸로 체크가 돼 있거든요. 자,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끝났으면 나한테 와서 도장 받으시고 못 끝냈으면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